그래서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 시행이 확대됐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고 지금 현재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학업을 위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축 후 근로시간은 일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단축 기간은 1년 이내 원칙인데 단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거 학업은 안 되고요. 이거 두 개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요거를 하려면은 이제 근로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기간,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이제 서면으로 합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노동자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연장 근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연장 근로 명시적 청구가 없음에도 연장 근로 시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또 확대가 됐는데요. 기존에는 1년을 한 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2회로 확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하시라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산재법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이른바 그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제외가 되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참고 삼아서 이렇게 지금 현재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특수고용 노동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주요 내용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사유 없이 그냥 적용 제외 신청만 하면은 적용 제외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은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적용 제외 신청 사유는 여기 딱 요거에 해당하는 것만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법 개정 이전에 사유 제한 없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특고 노동자분들이 산재법 적용 제외 신청을 한 문제도 있었고 택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의로 사업주가 사인을 대필을 해가지고 산재법 적용 제외가 되는 그런 사유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는 요거 외 사유로는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내가 적용 제외 신청을 받아서 산재보험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이 법 개정 이후 시행 이후에는 다시 적용 제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청하는 건 당연히 여기에 해당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이죠. 예.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당연 가입 이렇게 또 됐습니다. 그래서 특고 노동자들도 이제는 고용보험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통령령으로 지금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대통령령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시간을 기다려서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보험료는 이제 특고 노동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사업주한테 일단 일가 공제, 원천 공제해서 납부하도록 한다 이런 거고 이제 수급 요건, 기간 이거는 이렇게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비재발적 이직 그리고 120에서 270일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그리고 출산 또는 유산 사산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출산 전후 급여 등을 지급한다. 이렇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개정법에 대한 내용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이 강의 혹은 지금 유튜브 생중계 이후에도 혹시 궁금한 점이나 혹은 조직적으로 뭔가 상담을 꼭 받고 싶다, 모르는 게 있다 하면 전국 어디서나 1577-2260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전화를 다 받아서 친절하게 또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강의 내용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물어봐서 이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번호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제 강의가 끝났고요. 질의응답
시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일반노조 중구시설관리공단 분의 이미정입니다. 가족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에 대해서 교육을 잘 들었는데요. 저희 공단에는 취업 규정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가 없는데 이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혹시 청구할 경우 임금 저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취업 규칙의 규정이 없다고 해서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법에 들어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청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근로시간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삭감될 수밖에 없는, 근로시간이 삭감되면은 임금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는 요걸 비례 삭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2시간 줄이면은 2시간 준 만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서면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임금 저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근로계약 체결하시면서 이제 논의하시듯이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유튜브 통해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같은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야간에 일하는 것은 근무로 보지 않고 당직으로 보는지, 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시설, 이 질문을 여러 개 올려주셔가지고, 네, 어쨌든 보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뭐 정신병원 병동도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뜻하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곳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것이 근무인지 당직인지, 그러니까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요거, 두 가지 질문이라고 하시고요. 두 가지 질문이래요. 하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야간에 일하는 것은 근무로 보지 않고 당직으로 보는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요거 하나랑, 두 번째는 정신병원 병동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것도 근무로 보는지 당직으로 보는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고, 다른 질문이 한 개 더 들어왔는데 그거는 여기에 대한 답변 듣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뭐 정신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근무를 하시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요양보호사분들이랑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양원이나 일반 병동 같은 데서 24시간 근무를 서게 되시죠. 그리고 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간에 2시부터 뭐 6시까지, 2시부터 8시, 7시까지 휴게 시간 통으로 잡혀 있고, 그 시간 동안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조적으로 잘 수가 없죠.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작은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밤에 요양보호사 혼자 그 8명, 9명 되는 그런 요양 대상자들을 이제 케어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이제 혼자 내가 그 시간에 과연 잘 수가 있냐. 남은 그 요양 대상자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떤 위급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나는 그냥 쉴 수 있냐? 쉴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휴게 시간 자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 명이서 교대제로 근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휴게 시간이 잡혀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내가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그것이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근로시간으로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또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소정 근로 시간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소정 근로 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8시간을 우리가 이제 가정하고 앞서서 이제 모든 계산을 다 말씀드렸지만, 소정 근로 시간이라는 거는 내가 사전에 내 근로 시간이라고 약정하고 들어가는 근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쓰실 때 당신 소정 근로 시간은 8시간이야 하면은 저는 이제 월요일 9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 포함해서 일을 하고, 그 외에 추가되는 시간들은 이제 연장 근로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현장에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근로자 대표가 엄청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특히 뭐 저희들 같은 민주노조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과반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어마어마한 그 권한들로 협의하거나 합의하는 문서들을, 그 합의한 내용들을 사업장에 좀 적극적으로 공식적으로 게시를 하고 뭐 그런 게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뭐 노동 관련 법들이 많이 명시가 돼 있는지. 그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게시하도록 하는 의무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당하는 거죠. 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야, 탄력적 근로제 시행하지 마. 근데 우린 이미 합의를 했어.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일단 근로자 대표가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소수 노조라 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빨리 가져오시는 게 필요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유튜브에도 이제 더 질문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한 1분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래요? 혹시 못하신 얘기 있으시면 하신 얘기 뭐 그런 건 없고요. 오늘 강의가 유익했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뜨거운 열기. 네, 그러면은 더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요. 유튜브로도 계속 그 강의를 다시 볼 수 있냐, 자기 지금 들어왔는데 앞에 거 못 들었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강의는 저희 민주노총 계정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은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게 저희가 편집한다는 거는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주제별로 끊어서 업로드를 해 드릴 테니까 혹시 못 들으신 부분은 그렇게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안도 어떻게 볼 수 있냐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일단 좀 저희가 이제 참가 신청 받았던 웹자보의 참가 신청 안내 번호가 나와 있는데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은 강의안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 개정된 내용을 쭉 한번 개괄하는 내용으로 강의를 1시간 정도 했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 마쳐도 될까요? 네, 더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577-2260을 주변에도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은 우리 미조직 노동자들도 이런 내용으로 언제든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열강을 해주신 우리 강성애 노무사님께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